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요. 입시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성적입니다. 성적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역량을 쌓았다고 자랑한다 하더라도 대학은 그 역량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따라올 수 있는 성적이 있는 상태에서 활동, 학생부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만 성적만 있는 것보다는 내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 담긴 학생부가 있다면 성적만 갖고 있는 아이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성적을 기본으로 하고 학생부 관리에 힘을 쏟아라. 근데 성적은 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신과 수능. 그래서 일단은 내신에 집중해보면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결정해보고 그 수준을 학생부 관리를 통해서 목표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내신 관리와 역량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너무 성적의 갭이 크다. 근데 난 죽어도 거기 가야 되겠다 한다면 빠르게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략을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역량 관리, 학생부 관리를 하겠다면 내가 목표라는 전공을 빨리 결정하시고 거기에서 좋아할 수 있는 혹은 내가 그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임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학교 내에서 도전해서 그 결과물을 학생부에 담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량이 담긴 학생부 관리란 목표 진로를 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전공의 방향으로 재정렬해서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나의 성장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역량 중심 학생부 관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저희 투모라이즈 회원사 후보님이시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투모라이즈 진로 컨설팅 리포트를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이 교육을 들으시면 이 리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 아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할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 2개의 검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검사, KCT 진로 지향성 검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에 흥미를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검사고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 CCI 검사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스스로에 대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KCT 검사는 좋아하는 걸 찾는 검사, CCI는 잘하는 걸 찾는 검사예요. 자, 그래서 KCT 검사부터 보면 육각형을 가로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두 코드는 사람 지향적 코드고요. 위에 있는 두 코드는 사물 지향적 코드예요.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우리 아이가 전학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낯선 사람들이 가득 있는 공간에 있을 때 우리 아이는 옆 사람과 먼저 다가가서 금방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사람 지향적. 우리 아이는 낯가림이 심해서 낯선 공간에 있을 때 주눅 들어 있고 그 공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면 사물지향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코드는요. E형과 S형으로 나뉘는데 E형은 사람을 만날 때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표현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리더십이 있는 스타일의 목적 지향적 인간관계를 만드는 스타일이 E형이에요. 반대로 S형은 남들과 어떤 일을 할 때 맨 앞에 쓰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앞에 가는 사람을 잘 도와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아껴주고 챙겨주고 사랑주고 사랑받고 그 관계 끈끈한 관계 자체를 추구하는 유형이에요. 어떤지 구분되시죠? 자, 그럼 이 형은 어떤 직업이 잘 맞을까요? 모든 조직의 머리, 국가의 머리 정치인, 기업의 머리 CEO, 군대의 머리 장교, 법조계의 머리 판사 이런 직업들이겠죠. 반면에 S형은 누군가 아껴주고 챙겨주고 돌봐주고 사랑주고 사랑받는
예를 들면 보육 기능이 많은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혹은 간호사, 심리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 저희 교회 전도사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반면에 위쪽에 있는 분들은 혼자 있을 때 개성이 드러나요. I형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과 또 혼자 있을 때 머리 쓰는 일을 좋아합니다. 핵심 키워드 지적 호기심. 그래서 평소 궁금한 걸 찾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고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나만의 결론을 딱 내고 씩 웃는다. I형. 어떤 직업이 잘 맞아 보여요? 그렇죠. 평생 공부하는 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원, 이런 직업이요. 반면에 R형은 남들과 떨어져 혼자 있을 때 몸을 활용하는 일을 많이 해요. 즉 손재주가 좋아서 뭘 잘 만들어요. 수공예업자 목수. 이미 만들어진 걸 잘 조종하고 조작해요. 카레이서, 파일럿, 항해사, 항공사. 이미 만들어진 걸 분해하고 조립을 잘해요. 엔지니어, 자동차 정비, 선박 정비. 직접 몸을 쓰는 걸 좋아해요. 프로스포츠 선수. 이렇게 남들과 떨어져서 뭔가 신체 활용 능력을 좋아한다. R형이에요. 4개 구분됐죠? 이제 육각형을 세로로 쪼개보세요. 자, 이번에 판정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거예요. A형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준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남들과 다르게 개성 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예술가, 음악가, 무용가, 혹은 연기자, 기획, 광고기획, 경영기획, 파티기획 이런 일이 잘 맞아요. 반면에 C형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정해진 틀 안에서 완벽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퍼펙트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가 아는 직업 중에 매뉴얼대로만 하면 칭찬받는 직업 뭐가 있죠? 그렇죠. 공무원, 은행원,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무행정직 일이 잘 맞는다. C형이에요. 자, 그냥 머릿속에 떠올려 볼게요. 우리 아이는 사람지향적일까요? 사물지향적일까요? 둘 중에 하나 구분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사람지향적이라면 친구들을 만날 때 목적 중심으로 리더십 있게 애들을 끌고 다니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관계 그 자체를 좋아하는 끈끈한 스타일일까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아이는 머리 쓰는 일을 좋아할까요? 몸 쓰는 일을 좋아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남들과 다르게 개성 있고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면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꼼꼼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좋아할까요? 자, 우리 아이를 설명을 하나 또는 둘 또는 3개 코드가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자, 그 코드와 혹시 이 검사 결과지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육각형에 나와 있는 코드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아이를 설명하는 주코드, 두 번째가 보조 코드예요. 그럴 때 내가 상상한 우리 아이의 코드와 여기 나와 있는 코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정확하다면 아마 우리 아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더 잘 맞는 경험과 더 잘 맞는 일의 분야와 전공 분야가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그걸 못 찾았다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하지 않은 분들은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도 KCT 검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육각형 검사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흔쾌히 해주실 거예요. 자, 반면에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있는 검사는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걸 찾는 검사예요. 그래서 언어 활용 능력은요.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외국어 능력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는 크기예요. 그래서 언어 활용 능력이 전반적으로 높게 떠 있는 친구들은요. 인문계열 전공과 관련돼서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대요. 반면에 문제 해결 능력은요. 수리력, 분석력, 기술 활용 능력을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높게 떠 있는 친구는요. 자연계열 전공과 잘 어울릴 수 있대요. 신체예술 능력은요. 창의력, 음악, 미술, 신체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예체능과 관련이 높은 능력들이래요.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은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퍼포먼스가 날지 혼자 할 때 퍼포먼스가 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골고루 높게 떠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 우리 아이는
전반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떠 있으니까 자연계열 전공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협업하는 일들 같은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라는 상상과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어떤 분야에 어떤 일들이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방향을 결정하는 걸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진로 컨설팅 리포트를 보시면요. 우리 아이가 선택한 목표 직업과 전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 직업과 전공이 저희 시스템으로 진로 적성 검사를 하게 되면 추천되는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된 것에서부터 찾은 것인지, 만약에 추천된 것에서 찾았다면 우리 아이의 특성과 잘 맞을 수 있는 직업과 전공이니까 이 정보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추천되지 않은 거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골랐다면 내가 고른 이 직업 혹은 전공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특성,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 그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 컨설팅 리포트에는 직업 정보와 학과 정보가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우리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직접 확인하는 게 좋고요. 우리 아이가 어려서 이런 것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 부모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입시적 관점에서는 전공 정보를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학과 정보에 건축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전공 필수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건축학과를 갈 거예요 라보다는 전 건축 중에서 구조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건축 시공에 관심이 있어요. 뭐 설비에 관심이 있어요. 설계에 관심이 있어요.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방향성에 대한 감을 갖고 있다면 훨씬 학교 활동에서 전공에 대한 깊이 있는 활동을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곳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럼 내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의 뭐 탑 기업을 찾아가 본다, 그 분야를 연구한 연구소를 들어가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전공에 필요한 필수 역량, 예를 들면 지식 관점에서 능력 관점, 태도 관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배우는 과목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단순하게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은 내용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 활동에서 학교 세특, 학교 수업에서 어떤 내가 상경 계열을 지원하고 싶은데 어떤 과목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수상활동 어떤 걸 도전하는 게 좋은지. 고등학교 수상실적은 대입 반영이 되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교내대회에서 어떤 도전을 해서 상을 받는다면 이건 자기 효능감을 쌓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독서 활동. 독서 기록 자체는 대입 반영이 안 되지만 독서 활동을 통해서 쌓은 여러 가지의 어떤 배경 지식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활동의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써주실 때 임정빈 학생이 어떤 탐구 보고서를 쓰면서 어떤 책을 읽고 이런 독서 기록을 활동과 연결시켜서 적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활동은 언제 강조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추천되는 도서가 어떤 책이 있는지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추천 도서에 관련된 정보도 이 리포트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와 비슷한 꿈을 꾸고 실제로 학교 활동을 잘해서 대학에 합격한 선배들의 사례집도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 활동을 차근차근 혹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의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좋은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료로서 활용하신다면 실제 입시 준비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준비가 중학교 때 잘 된 친구는 과고, 영재고 또는 전국 단위 자사고를 들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잘 쌓은 친구들은 앞서 보신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성적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